오늘 요추 주변의 질환과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보통 요통 증상으로 말씀드리면 요통은 메카니컬 페인이나 인플라마토리 페인, 비세랄 페인, 너브 릴레이트 페인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너브 릴레이트 페인하고 우리가 움직이거나 앉아 있을 때 느끼는 통증, 그런 질환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브 릴레이트 페인은 우리가 항상보다는 좀 흔한 질환으로 약자 써서 죄송한데요. 허니에이티드 럼바 디스크, 이거하고 또 좀 감별해야 할 질환인 페리페럴 러브의 엔테런먼트, 이런 질환으로 나눌 수 있겠고요. 우리 딥소마틱 페인은 보통 디저너티브 디스크 디지즈, 파셋 신드롬, 마이오파시알 페인, 리가멘트와 관련된 페인, 이런 것들이 좀 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는 태생적으로 디스크 안에 셀이 적고, 그다음에 브러드 서플라이가 어렸을 때는 브러드 베슬에서 공급받지만, 그다음에 엔드 플레이트가 이제 딱딱해지면서 브러드 서플라이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디제너러티브 체인지가 잘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딩을 받았을 때 프로투전이 되게 되는데요. 보통 디스크에 의한 통증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스크가 듀라를 눌렀을 때는 익스트라 세그멘탈 페인이라는 통증이 올 수 있겠고요. 듀랄 슬립을 눌렀을 때는 세그멘탈 페인이라는 통증이 올 수 있겠습니다. 이거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듀라는 여러 부위에 여러 레벨의 너브가 이너베이션 합니다. 보통 4레벨이나 8 정도의 레벨에서 이너베이션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사이노버테블라 너브가 다시 듀라로 돌아가서 이너베이션 하는데 4개에서 8개 정도의 레벨의 이너베이션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넓은 부위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듀랄 슬리브의 통증이 디스크가 눌렸을 때는 이렇게 사이노버테브럴 러브가 한 레벨이기 때문에 한 레벨에 페인이 올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L5의 루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L5 더마텀으로 통증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이 이제 합해서 올 수 있겠죠. 이런 환자인 경우에는 디스코 듀랄 페인하고 디스코 레디큘라 페인이 같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듀라가 눌렸을 때는 통증이 오겠지만 듀라 밑에 있는 신경이 눌렸을 때는 신경이 눌렸을 때의 가장 패서고노머닉한 페인은 파레세지아입니다. 저려요. 이런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림 증상이 같이 올 수 있겠고요. 너무 눌려서 신경에 손상이 오면 모터나 센서리 체인지가 오겠죠. 그래서 디스코 듀랄, 디스코 레디큘라, 그다음에 파레세지아, 그다음에 유로로테피스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올 수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디스크인 경우에는 백페인, 너브 컴프레션에 의해서 파레세지아, 유로로테피스티, 그다음에 너브 자체의 이상이 와서 뉴로스페시픽 페인, 그다음에 움직임이 제한되는 LROM 같은 게 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양상으로 페리페럴 러브의 엔테런먼트도 저려요, 아파요, 이런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요통인 경우에는 슈페리어 크루니얼 러브, 미들, 인페리어 크루니얼 러브,
그다음에 다리가 저려 이럴 때 이제 딥 그루티알 신덤이라고 그래서 사이아틱 너브가 컴프레션 되는 질환들을 이제 감별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세이크룸이고요. 럼바가 여기 있을 거고 일리아 크레스트를 싸고 있는 소라크룸바 파시아 속으로 슈페리어 크리니얼 러브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때 여기에서 스트레칭이나 컴프레션 돼서 너브에 손상이 오면 이런 부위에 이제 통증이 오겠죠. 보통 이런 부위에 이제 통증이 오겠습니다. 이거는 슈페리어 크리니얼 러브의 테리토리에 페인이 오겠죠. 여기 미들 크리니얼 러브고 이쪽은 인페리어 크리니얼 러브의 그 너브에 의한 통증, 저려요, 아파요, 좀 샤프한 통증이 올 수 있겠습니다. 너브는 그 에피뉴리움, 그다음에 페리뉴리움 그 사이에 이제 커넥티브 티슈가 이제 있는데요. 그 사이에 너브rum, 그다음에 너브 바스룸이 있기 때문에 그 베슬이 컴프레션 되면 너브 자체의 컨디션도 오고 너비너버룸이 있기 때문에 노시 컴프레션 됐을 때는 너브 자체에 의한 통증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리페럴 너브에 엔터랩 됐을 때 이제 비슷한 양상의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흔히 허니아 수술 많이 하시니까 인구이널 허니아 때 우리가 일리오 인구이널 러브나 제니토 페모럴 러브가 이제 컴프레션 되게 되면 이런 부위에 이제 같은 신경 증상이 오죠. 저려요, 아파요, 쓰려요 이런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옵출레이트 허니아 때는 이런 부위에 이제 저려요, 아파요 이런 증상이 올 수 있겠죠. 너브 엔트러먼트 신드롬은 그래서 너브 테리토리의 통증하고 이상 감각, 그리고 너브를 건드렸을 때 샤프한 통증이 일어난다든지 그것을 감별하기 위해서 다이아그노스틱 블록을 하게 됩니다. 블록을 하거나 하이드로 다이섹션 하거나 너브 모듈레이션 때문에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레디오 프리퀀시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앉아요, 걸었을 때, 앉았다 일어날 때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게 보통 딥 소마틱 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는 디저러티브 디스크 디지즈, 파셋 신드롬, 리가멘트에 의한 통증이 요추부에서는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크가 상하면 듀라나 너브를 눌러서 증상도 오지만 크로닉 페인, 계속적인 자극에 있을 때는 너브하고 베슬이 같이 자라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조금만 자극돼도 오는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제너러티브 디스크 디지즈라고 하고 보통은 요통으로 오고요. 다리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앉으면 아프다든지 물건을 들으면 아프다든지 하긴 하지만 걷거나 누우면 통증이 경감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디스코그램이나 MRI를 또 하게 되는데요. 디스코그램은 다이의 리킹도 보지만 우리가 이제 페인 프로바케이션을 해서 진단할 수 있겠고요. MR에서는 그 하이 시그널 존하고 우리 히스토리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파셋 신드롬, 흔한 질환인데요. 요통이 주로 오겠고요. 보통은 좀 특징적인 것이 요추부를 신전했을 때 통증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누웠을 때도 통증이 오고요. 보통 우리가 다이아그노스틱 블록으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버테브랄 컬럼 뒤에 있는 이제 파셋에 로딩이 오는 건데요. 병변이 오는 건데요. 보통 계속 앉아 있는 분들, 힙 프랙션이 되면 로드 커브가 되면서 이제 파셋에 로딩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운동을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브의 벤트랄 라무스 뒤쪽으로 도살 라무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 위쪽으로 이제 위쪽 파셋, 아래쪽 파셋에 이너베이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블록을 해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파셋 페인 때는 통증 양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서 버턱 페인, 사이 뒤쪽으로 종아리까지 내려가지는 않죠. 그래서 리가멘트에 의한 통증이 있습니다. 보통 일리어 럼바, 세이크로 일리악 리가멘트, 세이크로 튜버러스 리가멘트에 의한 통증이 있는데요. 보통은 앉았다 일어날 때, 누웠다 일어날 때 이런 통증이 오겠고요. 걸으면 좀 좋아지는 통증의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리가멘트를 프로바케이션 해서 스트레스를 줘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SI 조인트를 토존시켜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는 테스트고, 뭐 페이버 테스트라든지 요만 테스트 이런 테스트들이로 진단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드리면 A, B, C, D가 뭐냐면 SI 조인트의 위쪽을 A라고 했을 때 이쪽에 병변이 있으면 여기에 페인이 오더라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페인하고 다리 쪽에 통증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크, 다른 질환하고 이제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진단을 내린 건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이제 어떤 작업이나 계속 앉아 있는다든지 이런 오보이 줄 때 우리가 이제 통증이 올 수 있는 기전에 대해서 설명한 저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그림이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 보통 계속적인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자세 로딩이 있으면 결국은 조직들이 렉스해지고, 그러니까 고무줄을 계속 늘리고 있으면 늘어나듯이 렉스해지고 파이브로시스도 오고 모토컨트롤이 안 되고 그다음에 리스테빌리제이션 될 때까지는 통증도 많이 오고 뭐 이런 증상이 오기 때문에 외래에서 이런 질환도 이런 상태도 한번 치료를 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질환도 좀 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 있을 때는 디스크에 80 파스칼 정도의 힘이 가해지는데요. 앉아 있거나 앞으로 기울여서 물건을 들거나 그럼 디스크에 계속 좀 로딩이 오겠죠. 디스크도 그렇고 아까 파셋 때도 뒤쪽에 이제 반복된 잘못된 동작으로 계속 로딩을 줄 때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버유지한 티슈 인저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통을 일으킬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통을 너브와 관련된 페인, 그다음에 우리가 움직임, 로딩을 줬을 때 페인으로 나눠봤는데요. 디스크 통증은 듀라를 눌렀을 때는 좀 넓고 다리까지 내려온 통증이 올 수 있고, 듀랄 슬리브는 더마텀에 한정돼서 통증이 올 수 있고, 너브가 눌렸을 때는 너브 유로데피스트가 올 수 있고, 디스크 자체의 통증도 올 수 있고, 이런 이제 디스크 때의 다양한 통증 증상이 올 수 있고요.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페리페럴 러브도 감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앉았을 때 아파요, 걸었을 때 아파요, 앉았다 일어날 때 아파요, 뒤로 제꼈을 때 아파요, 이런 딥소마틱 페인 경우 흔한 거는 디제너러티브 디스크 디지즈, 파셋 신드롬, 리가멘트 페인, 그리고 오버유지한 페인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프로로 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로 치료는 우리가 바이오 텐세그리티가 깨졌을 때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막대기하고 실로 어떤 구조를 세웠다 하고 생각하시면 이런 부위에 이제 손상이 있거나 이런 실들이 느슨해지면 구조가 서 있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위에 이제 프로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운두 힐링 때 프로세스 중에 이제 프로리퍼러티브 페이지를 이제 뭐 프로바케이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농도의 포도당을 쓸 때도 있고요, PRP를 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프로 치료를 좀 하기도 하고요. 요추브 질환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이용한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는 중요한 게 우리 초음파 프로브를 갖다 대야 되기 때문에 그 서페이스 아나토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영상에서 나오는 아나토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카우덜 블록이나 미디얼 브랜치 블록, 그다음에 하이드로 다이섹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동영상 한두 개 준비했습니다. 그 스파인 인터벤션 때 울트라 사운드를 하는 이점, 최대의 이점은 시야암을 보지 않기 때문에 레디에이션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이나믹 이미지도 얻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디스어드밴티지는 좀 러닝 커브가 좀 길고, 특히 보험 밑에 있는 구조들은 어쿠스틱 섀도잉 때문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좀 제일 단점인 것 같습니다. 서페이스 아나토미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럼바에 4, 5 파셋을 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투피어스 라인이라고 그러죠. 일리아 크레스트를 이은 선, 투피어스 라인에 L4의 스피너스 프로세스의 디스탈 쪽이 이제 놓인다고 보고요. PSIS에서 올린 선, 그다음 미드라인, 그 중간에 이제 버티럴 바디에 이 라테럴 마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걸 연결한 선이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여기에 파셋이 있다고 생각하고, 파셋을 볼 때는 여기다가 프로브를 놓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페이스 아나토미 알고 프로브를 놔야지 정확하게 진단도 되고 치료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속에 이제 소너 아나토미를 보시면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 몇 군데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EV에 됐을 때 우리가 스피너스 프로세스,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파셋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것은 영상에서 스피너스 프로세스, 요거는 인터 스피너스 리가멘트가 되겠고요. 이건 아티클라, 파셋 구조가 되겠고요. 여기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쪽 부위는 리가멘트 프로범 밑에 있는 포스티리어 컴플렉스, 그다음에 버테브럴 바디의 뒤쪽, 그다음 듀라의 앞쪽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구조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보고 프로시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브를 이제 이 롱 액시스로 잡았을 때는 이렇게 라미나나 파셋을 볼 수 있고, 포스티리어 컴플렉스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버테브럴 바디의 뒤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같은 그림이고요. 약간 옆으로 해서 롱 액시스를 봤을 때는 트랜스버스의 라테랄 쪽을 볼 수 있겠고, 인터 트랜스버스 리가멘트, 그다음에 소아스 머슬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소아스 머슬의 뒤쪽 3분의 1의 롬바 플렉스를 지나가니까 그거를 거기에 대한 인터벤션도 가능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직접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카우달 블록 우리가 보통 이제 초음파 영상으로는 이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세이크룸의 베이스, 그다음에 세이크로 콕시잘 리가멘트를 초음파에서 볼 수 있고요.
니들을 넣어서 우리가 보통 뭐 스윗 5% CW나 리도케인을 써서 블록을 하게 되는데요.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를 잠깐 보시면 니들이 들어오는 거를 좀 보실 수 있나요? 약이 쭉 퍼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프로시저를 하고 있습니다. 카우달 블록의 여러 리뷰에 대한 저널인데요. 보통 럼바 스파인 스토노시스나 디스코제닉 페인 때 우리가 리도케인이나 스테로이드를 써서 했더니 결과가 대부분 긍정적이었더라. 이런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우달 블록, 백페인 때 카우달 블록을 초음파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미디얼 브랜치 블록, 파세 페인 때 다이그노스틱 블록 내지는 페인 컨트롤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아까 보셨듯이 스피노스 프로세스, 파세,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요 이제 각지는 곳에 미디얼 브랜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스피노스 프로세스하고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있죠. 여기에 이제 타겟으로 해서 리드를 집어넣습니다. 이건 MBB에 대한 저널인데요. 보통 페인 컨트롤도 한 80%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한 유튜브의 인터벤션 중에 가장 흔하게 쓰는 시술입니다. 다음은 하이드로 다이섹션. 하이드로 다이섹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브의 컴프레션 때 DW를 이용해서 파시아를 좀 벌려준다든지 어데이전 부위를 풀어주는 시술입니다. 슈페리어 코로니얼 러브 때 이런 부위를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죠. 이거 보시면 이렉터 머슬의 아포뉴로시스, 그 위에 이제 슈페리어 코로니얼 러브가 지나가게 되겠고요. 그 위에 이제 트랜스버스 소라코 룸바 파시아가 이제 덮이기 때문에 이런 이렉터 스파인의 아포뉴로시스 파시아 그 부위에 이제 니드를 넣어서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요통이 있는 환자고 갑자기 요통이 있었고요. 왼쪽 허벅지 앞쪽으로 저림이 있어서 온 환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증상보다는 유럴로지 이그잼상 앞쪽, 오른쪽 앞쪽으로 히베세지하고 파레세지아를 호소하는 환자였습니다. MR 찍어봐서 L3, 4 라테랄 쪽으로 익스루전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신경이 좀 부어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포라멘 쪽으로 어프로치를 했는데요.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보통 스피노스 프로세스, 파셋, 쿼드라티스 룸보룸, 이게 인터 트랜스버스 리가멘트입니다. 니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쭉 들어와서 인젝을 했는데 인젝이 리가멘트 밖으로 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밖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어넣어서 했더니 여기 이제 밑으로 이제 플루이드가 차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젝하면 뒤로 니들이 물러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계속 또 보이는 걸 볼 수 있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시저를 했었고요. 이거는 좀 러닝 커브, 이 프로시저는 너브 인저리나 베슬 인저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프로시저를 하신 다음에 카우달 블록이나 MBB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환자는 뒤꿈치에 이상 감각으로 온 환자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환자는 아킬레스 텐던의 마이오텐디너스 정션에 이제 우리가 에코 텍스처가 이상해서 그 주위에 있는 그 슈랄 러브를 하이드로 다이섹션한 예입니다.
보시면 이게 아킬레스 텐던의 쇼데시스로 찍은 사진이고요. 마이오틴지너스 정선에 에코 텍스처가 좀 이상이 있어서 이 주위에 있는 슈랄 러브를 하이드로 다이섹션 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딥파시아고요. 이게 슈랄 러브입니다. 위쪽으로 하이드로 다이섹션 했고 아래쪽에 그래서 ODW로 계속 넣으면서 너브 인저리를 피하면서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그랗게 하이드로 다이섹션 어데이전을 좀 풀어줬고요. 이 환자는 경과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